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TV입니다. 대표이사와 함께하는 건강 이야기.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만성피로, 왜 매일 피곤할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정말 피곤해. 피곤하다는 말은요, 정말 오늘날 모두의 언어 습관인 것 같습니다. 집과 사무실과 그 외의 모든 시설들이 편리하게 디자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점점 더 많은 피로를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100년 전에 힘든 노동을 많이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피곤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피곤증은 몸을 너무 많이 움직였다기보다는 몸을 너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몸의 활동을 늘림으로써 피곤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피로의 원인은 대개 신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피로,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로는 권태감, 우울증, 스트레스 그리고 분노 등과 같은 현상들을 동반하게 되죠. 또한 생리학적인 원인에서 오는 피곤증도 있는데요. 이것은 박테리아나 인플루엔자 감염, 신장질환, 내분비 장애, 빈혈, 영양부족증, 암, 파킨슨 병과 같은 신경계통의 장애로 인한 질병들, 관절염, 류머티즘, 간염, 결핵, 당뇨 등과 같은 질병과 함께 동반됩니다. 생리학적 피곤증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악화하며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잘 느끼게 되죠. 자, 그렇다면 피로감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오늘의 건강정보 힐링 바이블은 피로감을 덜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일반 상식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살펴보신 뒤에 자신의 생활 습관으로 만드신다면 당신의 피로감은 저 멀리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피로감을 날리기 위한 방법들. 자, 첫 번째인데요. 수분이 부족해서 피로가 생기죠. 자, 수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음식물을 부족하게 섭취했을 경우보다 일의 효율이 급속하게 떨어지는데요. 갈증을 느낄 때만 물을 마시면 인체가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전혀 갈증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도 인체는 수분의 부족으로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운동 부족으로 생기는 피로. 많은 경우에 휴식이 피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피로는 종종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결과로 생기기 때문이죠. 혈액순환이 좋지 않을 경우 인체의 대사작용의 결과로서 생기는 독소들을 제거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운동 부족이야말로 피로를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신선한 공기 마시기. 주로 실내에서 일하거나 생활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는 신선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틈이 있을 때마다 오후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하는 것이야말로 피로를 치료하는 첫 단계이죠. 네 번째, 과식을 피하기. 필요 이상의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인체는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또한 과식으로 인하여 위장이 커지면 횡격막에 부담을 주게 되고 이것은 곧 호흡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TV를 멀리하기. 미 공군 병원에 피곤증으로 입원한 30명의 어린아이에게 TV를 전혀 보지 말라는 의사의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2-3주 후에 모든 아이에게 피곤증이 사라지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섯 번째, 완벽한 추구를 내려놓기. 환경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한 피로를 느끼면서도 일을 끝까지 마치기 전에는 휴식을 취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피곤증에 시달리게 되죠. 절제와 규칙적인 생활이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적절한 처방입니다. 일곱 번째, 영양가 있는 음식 먹기. 잘못된 식생활은 피로를 불러일으키는데요. 그 이유는 신체의 최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고품질의 연료가 아닌 저품질의 연료만이 신체에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제된 음식, 즉 흰 밀가루, 흰 쌀밥, 자, 색소와 첨가물이 많이 함유된 식품, 설탕과 나쁜 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조금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 적정한 혈당 만들기. 너무 높거나 낮은 혈당치는 피곤증을 유발합니다. 빈약한 아침 식사는 오전 중에 혈당치가 떨어져서 피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요. 이럴 때 사람들은 설탕이 함유된 간식을 함으로써 문제를 임시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설탕을 먹기 전보다 더욱더 낮은 혈당치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침 식사 때 현미밥과 신선한 채소를 든든히 먹음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번째, 새로운 일 시도하기. 권태감은 인체의 에너지를 급격히 저하해서 만성적인 피로를 유도하는데요.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일을 함으로써 권태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반시간 정도 심한 권태감에 빠진 것이 온종일 일을 한 것보다 더 많은 신경 에너지를 소모하는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0번째, 고단백질 피하기. 육류 속에는 동물이 죽기 전에 미처 배출하지 못한 소변과 대사작용의 결과로 생긴 쓰레기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1파운드의 소고기에는 약 0.91g의 요산과 소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쓰레기들은 채소나 과일의 단백질에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죠. 11번째, 무리한 다이어트보다 건강함 추구하기. 날씬해지기 위해 무리하게 체중을 감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신체의 비타민, 미네랄 또는 단백질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피로를 느끼게 되므로 체중 조절은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2번째, 소음에서 벗어나기. 현대인들은 많은 소음에 어쩔 수 없이 노출된 경우가 많은데요. 주거 환경을 조용한 자연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아주 좋고 이상적인 해결 방안이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주말에 조용한 자연 환경에서 시간을 가짐으로써 소음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13번째,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지저분한 환경과 좁은 공간은 과로보다 더 많은 피로를 가져다 줍니다. 흰색, 보라, 갈색, 오렌지색은 피로를 가져오는데요. 약간 연한 녹색과 노란색은 휴식을 가져다주는 색입니다. 새로 된 테이블에서 일하는 것은 피로를 가중시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4번째, 흡연과 커피 섭취 줄이기. 동물 실험을 한 결과 흡연과 커피에 노출된 동물들의 피로감은 30% 이상이나 증가되었다고 확인됩니다. 15번째, 정신적, 육체적 안식을 취하기. 하나님께서 인체에 세워놓으신 생명의 법칙을 준수함으로써 우린 피로감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안식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자, 오늘 좋은 정보 들으셨습니까? 건강한 힐링 정보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져 우리의 일상이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